안녕하세요 여러분, 린입니다. 오늘은 링크드인 활용 꿀팁을 알아볼게요.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링크드인 해야 하는 이유 영상을 만든 적이 있는데요. 한국보다도 사실 미국에서 정말 링크드인이 필수더라고요. 모두 링크드인을 쓰고 네트워킹의 핵심 플랫폼이 되는 분위기예요. 처음 친구들을 만났을 때도 링크드인 아이디 공유를 많이 하고 새로운 사람을 알게 되는 경우에도 링크드인으로 바로 이름 검색해서 그 사람을 파악하더라고요. 이런 걸 여러 번 경험하다 보니 저도 처음보다 훨씬 링크드인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취업난도 겪고 유료 프리미엄 버전도 구독하면서 링크드인에 대해 정말 많은 것들을 더 제대로 알게 되었어요. 특히 이렇게 취업 시장이 어려울 땐 네트워킹이 더 중요해져서 링크드인이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활용법과 관련 팁들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사실 작년 12월까지는 크게 링크드인 활용하는 것 없이 취업을 위해 그냥 이력서 지원을 여러 회사들에 계속 했는데요. 제가 예전에 인턴 지원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방법처럼요. 링크드인, 글래스도어, 인디드 등등 대표적인 지원 웹사이트들에서 지원했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포지션으로만 지원했는데 뉴그래드 포지션이 없길래 경력 요구하는 포지션들로 지원했어요. 꾸준히 거절 메일을 받았어도 그땐 아직 졸업하려면 한 학기가 더 남았으니 마음의 여유가 있었어요. 또 23년에도 잡마켓이 엄청 안 좋았어서 당시 취업한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3월 이후에 연락받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직 때가 아닐 수 있어 했지만 그렇다고 또 연락 없이 1월이 되어 새학기 시작되니 제 앞날 걱정에 캄캄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새학기 시작 기념으로 미국 할아버지네 저녁 먹으러 갔는데요. 제 브이로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친한 미국 백인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어요. 거기 할아버지도 똑똑하신 분이거든요. 할아버지가 어떻게 지내냐고 해서 잡어플라이 하는데 정말 안 돼요 했어요. 그랬더니 예전에 할아버지 때는 링크드인으로 네트워킹하고 잡 많이 구했는데 요즘은 안 그렇냐는 거예요. 엥? 할아버지 때도 링크드인이라니? 그래서 요즘도 마찬가지다. 근데 정확히 어떻게 링크드인으로 네트워킹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했더니 그냥 회사들 리크루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게 마구마구 메시지를 보내라고 방법을 간단히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엘리베이터 피치 아시나요? 여러분이 어느 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우연히 여러분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럼 그 엘리베이터를 같이 탄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을 최대한 피력하고 그 사람을 설득해서 원하는 걸 얻어내야겠죠? 이걸 엘리베이터 피치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시기에는 항상 본인 소개할 수 있는 이런 짧은 엘리베이터 피치 준비되어 있으면 좋죠. 그런 본인 소개 문구와 같이 10분에서 15분 정도 네트워킹 콜하고 싶다고 보내는 거예요. 당장 날 도와줘가 아니라 네트워킹 콜 하자고 하니까 상대방도 좀 더 부담이 없고 더 승낙을 잘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통화를 하면 내 어필을 더 하고 잡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도 얘기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도와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거를 콜드 메시지라고 하는데요. 사실 한국은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뜬금없이 온라인으로 연락하고 이런 게 되게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살짝 낯설었는데 이런 방식이 미국에서는 콜드 메시지라는 명칭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흔하더라고요. 특히 이런 어려운 잡마켓에서는 제 주변에도 안 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부담 없이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날 집에 오자마자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마구마구 커넥트 신청을 하고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제가 원래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링크드인 커넥트가 300명이 조금 안 됐는데요. 지금 1000명이 넘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전부 이 경로로 커넥트가 된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 이 경로로 커넥트했어요. 또 커넥트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여기저기서 커넥트 신청이 오기도 해서 금방 커지더라고요. 누구한테 커넥트를 신청할지 찾는 방법은 예를 들어 제가 가고 싶은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해당 회사 이름과 리크루터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링크드인에 검색하는 겁니다. 리크루터도 테크 리크루터라고 검색하면 좀 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담당하는 리크루터를 찾을 확률이 높죠. 그리고 people을 클릭해요. 그럼 이렇게 관련 사람들 결과를 모두 볼 수 있는데요. 대충 프로필이나 대표 문구 봐가면서 쭉 커넥트 신청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커넥트 하기 전에도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 준비해둔 콜드 메시지를 보내고 커넥트도 신청합니다. 대부분은 커넥트 해야지만 메시지 보낼 수 있어서 커넥트하고 어셉트 되었다는 알람 받으면 바로 메시지 보내고 했어요.
콜드 메시지 보낼 땐 항상 해당 회사명과 제가 보내는 분 이름 부분은 보내는 분에 맞게 수정했고요. 메시지에 제 레주메도 항상 첨부했습니다. 그렇게 수십여 명한테 보내면 한 두세 명에게 답장이 올까 말까 합니다. 보통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에게 답장을 받았어요. 리크루터한테는 거의 답장을 못 받고요. 리크루터랑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요즘 같은 시장에는 하루에 100개 이상씩 콜드 메시지를 링크드인으로 받는데요. 그래서 아예 메시지를 안 본대요. 어떤 리크루터들은 자동응답으로 링크드인 메시지 확인 안 한다고 다보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1월 말부터 2월까지 각종 회사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과 네트워킹 콜을 했습니다. 네트워킹 콜까지는 하지 않고 메시지로만 연락을 주고받은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콜드 메시지 보내는 거는 꼭 지금 오픈한 회사만 컨택하지 마세요. 나중에라도 오픈할 수도 있고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그냥 가리지 않고 여러 사람들과 컨택하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네트워킹 콜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엘리베이터 피치에서처럼 자기소개를 해야겠죠? 그리고 해당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회사 분위기는 어떤지 물어보면 보통 본인 팀 외에 전반적인 해당 회사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업무들도 많이 얘기해 주거든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게 범위가 넓잖아요. 어쩔 땐 비즈니스 애널리스트나 데이터 애널리스트 같은 업무를 하는데 이름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비즈니스를 강조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도 있는 반면 어떤 대사는 통계학 쪽을 많이 하기도 하고 코딩을 많이 하기도 하죠. 정말 회사마다 다 달라요. 같은 회사라도 어떤 부문인지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질문들을 통해 해당 회사의 대사는 어떤 성향인지 알 수도 있습니다. 회사 들어갈 때 어떤 인터뷰 받는지 물어볼 수도 있고요. 메시지 보낼 때 레주메도 첨부했으니 어떤지 피드백 받을 수도 있고요. 이후 너도 알겠지만 요즘 잡마켓이 어렵잖아. 나도 고군분투 중이야. 그런 얘기를 하면 네트워킹 콜을 수락한 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도와줄 생각을 하고 수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맞다고 엄청 어렵다고 레퍼 언제든 해주겠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네트워킹 콜 할 때는 같은 회사라도 여러 사람들과 커넥트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서로 주는 정보가 다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적도 있어요. 홈디포 분과 연락을 했는데 답변도 잘해주시고 뭔가 절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리퍼럴에서 홈디포에 레퍼 시스템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홈디포는 대기업이잖아. 래퍼가 어떻게 없을 수 있어? 라고 놀랐더니 자기도 놀랍다고 홈디포 시스템에 매번 여기가 대기업인가 놀란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아무튼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홈디포 분이랑 나중에 또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홈디포에 당연히 래퍼가 있고 요즘 같은 마켓에서 래퍼 안 받았으면 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전에 분은 온라인 조지아텍 과정을 하고 있던 분이었는데 그냥 조지아텍 수업이 궁금해서 제 질문에 답도 하고 본인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연락을 먼저 하면 조지아텍 OMSCS 과정이 궁금해서 적극적으로 연락을 받는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미국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중에 조지아텍 OMSCS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단순 요즘 잡마켓이 어떤지 궁금해서 받는 분들도 있고요. 정말 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잘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같은 회사 여러 사람과 연결되어 있으면 당장 잡 지원을 하고 싶고 레퍼를 받아야 할 때 여러 사람에게 물어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A와 연락이 안 되더라도 B가 먼저 레퍼 해줄 수도 있고 하니까요. 이렇게 안 좋은 잡마켓에서는 잡이 올라왔을 때 빨리 지원하는지도 중요하거든요. 또 저는 링크드인 유료 프리미엄 구독을 하고 있는데요. 아예 1년권을 끊었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요. 커넥트 신청하는 것도 일주일 개수 제한이 있는데 프리미엄을 쓰면 여전히 제한은 있지만 기본보다는 더 많이 보낼 수 있어요. 아무튼 기본 링크드인 기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링크드인으로 지금 지원한 포지션의 리크루터나 하이어링 매니저를 찾아서 커넥트 신청하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회사명과 포지션 등 몇 가지 키워드를 검색하면 이렇게 리크루터나 하이어링 매니저가 직접 올린 구인 포스트가 뜨기도 하거든요. 커넥트된 사람들이 많으면 굳이 제가 직접 찾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이런 포스트에 좋아요를 눌러서 제 피드에 뜨기도 하죠. 이런 경우 저는 아직 지원을 안 했는데 이 포스트 보고 클릭해서 지원한 적도 많아요. 링크드인에서 검색할 때도 hiring new grad나
We are hiring 하고 포스트랑 이번 주 필터링 하면 최근에 이런 문구로 포스팅한 사람들이 쭉 걸러집니다. 거기에 혹시 관심 있는 포지션이 있는지 살펴보고요. People 탭에서 Actively Hiring 검색하면 현재 채용 중인 리크루터나 하이링 매니저가 나오기도 합니다. 링크드인 Jobs 탭에서도 프리미엄을 쓰면 리크루터나 하이링 매니저를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리크루터나 하이링 매니저를 알게 되면 커넥트 신청하고 또 콜드 메시지 보내면 됩니다. 아니면 그 포스트에 댓글 남겨도 되고요. 그리고 특히 틱톡 같은 경우 직원들이 그냥 리퍼럴 페이지 링크를 올려놓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럼 링크 들어가서 왼쪽 상단 바이트댄스나 틱톡 아이콘 누르면 아예 리퍼럴 웹사이트 홈페이지가 열리니 여기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검색해서 쭈루룩 다 지원해도 됩니다. 그럼 여기 웹사이트에서 지원한 건 다 리퍼럴 받고 지원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리퍼 받으면 끝이 아니에요. 지금은 너도 나도 전부 다 리퍼를 받다 보니 리퍼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말도 많아요. 레퍼가 없는 것보단 당연히 낫지만 레퍼의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당연시 한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정확히는 내가 지원하고 싶은 포지션의 하이링 매니저나 리크루터와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커넥트 신청하고 콜드 메시지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 답장을 받고 관계 형성이 되면 해당 지원자를 그 어떤 지원자보다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취업한 케이스도 주변에 너무 많고요. 네트워킹 콜 하면서 들었을 때도 그렇게 들어간 사람들이 정말 많았고요. 그래서 이 과정이 미국에서는 거의 필수더라고요. 그냥 잡 어플라이만 한 사람들은 회사가 안 볼 확률이 높대요. 그래서 거의 성냥팔이 소녀가 된 느낌이었어요. 제 링크드인 프로필은 전단지가 된 느낌이었고요. 그러니 링크드인 프로필 정말 잘 구성해야겠죠? 사실 이런 리크루터와의 네트워킹 형성 때문에 커리어 페어도 가는 건데요. 제 지인 중에는 이런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링크드인으로 리크루터와 관계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리크루터가 곧 어디 커리어 페어 간다고 거기서 얼굴 보고 얘기하자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사비로 비행기표도 사고 호텔도 예약하고 갔어요. 근데 당일에 리크루터가 고스팅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 못 만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다음번에 같은 리크루터가 링크드인으로 저번에 미안했다. 다른 커리어 페어 가는데 거기서 보자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너무 간절하니 속는 셈 치고 또 사비로 비행기표 사고 호텔 예약하고 갔죠. 거기서 드디어 리크루터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얘기가 잘 됐고 잡어플라이 해서 뽑혔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렇게 얘기가 다 잘 되고 뽑겠다고 정한 경우에도 잡어플라이를 해서 정식 과정을 거쳐 뽑습니다. 그냥 채용해버리면 뭐 문제가 될 수 있대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다들 거치더라고요. 그런 경우 모르는 사람들 눈에는 포지션이 열렸으니까 새로운 포지션 열렸네 하고 지원하는데 사실 누가 뽑힐지 정해져 있는 포지션인 거죠. 이거 관련해서 하나 또 얘기해보자면 인턴들이 리턴 오퍼 받는 경우에도 해당 포지션이 잡어플라이 하라고 웹사이트에서 열리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거는 리턴 오퍼 받는 인턴에게 주어진 자리인 거죠. 밖에서 저희들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미국에서는 네트워킹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트워킹 콜에서도 항상 다들 하는 말이 포지션을 여러 개 지원하는 것보다 하나 지원해도 하이링 매니저랑 리크루터 찾아내서 연결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였어요. 마침 우리가 커넥트한 사람들이 알고 있다면 우리를 연결해 줄 수도 있고요. 사실 포지션 지원한 경우 회사 내부 사람들은 해당 포지션에 하이링 매니저와 리크루터가 보이긴 합니다. 외부 사람에게 직접 알려주는 건 안 되지만요. 링크드인 잡스 탭 활용법을 좀 더 살펴볼까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검색하고 여기 Dates Posted에서 Past 24 Hours로 하면 가장 최근 포스팅을 볼 수 있는데요. 보통 저는 Past Week 한 다음에 쭉 다 살펴봤었어요. 다른 옵션들은 필터링 해봤다가 제가 느끼기에는 더 안 좋아서 손대지 않았고요. 그렇게 결과를 보면 해당 포지션이 링크드인에 올라온 지 얼마나 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원했는지 보입니다. 보통 1시간만 돼도 100명 이상이 지원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가장 강조하는 게 나오자마자 지원이에요. 아무리 레주메가 좋고 리퍼도 받았어도 몇백 번째 지원자가 되면 리크루터가 거기까지 다 살펴보기가 힘들대요. 그래서 저도 링크드인 알람 켜놓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포지션이 올라오는 대로 바로바로 다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여기 어플라이 버튼 누르면 해당 회사 커리어 웹사이트로 연결되는데요. 거기서 직접 지원하는 게 가장 좋긴 해요. 이지 어플라이 버튼이 나오더라도 해당 회사 커리어 웹사이트 구글링에서 해당 포지션 검색해서 지원하는 게 좋습니다. 어쩔 때는 링크드인에 이지 어플라이로 올라와 있는데 회사 커리어 웹사이트에는 없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거나 어느 날 너무 힘들고 귀찮은 경우 링크드인 이지 어플라이로 지원할 수도 있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링크드인으로 직접 지원하면 이렇게 해당 하이링 매니저나 리크루터가 내 프로필을 봤는지 알람이 오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링크드인 프리미엄을 쓰면 누가 제 프로필을 봤는지 다 알람이 떠요. 특정 회사 리크루터나 매니저가 제 프로필 봤는지 확인할 수도 있으니 유용했어요. 프로필 구성도 얘기해보면 어차피 레주메로 요약본 만들었으니까 링크드인 프로필에는 쓰고 싶은 거 다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오픈 투 워크도 프로필에 프레임 해놓으면 리크루터 등에게 검색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해서 했고요. 대표 문구에도 actively seeking 이런 거 해놓으면 좋다고 해서 했네요. 오픈 투 워크 탭에서 근무하고 싶은 포지션 다 쓸 수도 있습니다. 저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 엔지니어, 머신러닝 엔지니어 썼어요. 어바웃 섹션에도 소개글 자세히 써놓으면 좋고요. 이거 잘 써놓으면 잡 어플라이 할 때 하이링 매니저한테 남기고 싶은 메시지는 이나 CV 제출하라고 할 때 거의 복사 붙여넣기 하면 돼서 좋더라고요. 일부분만 수정하면 되고요. 탑 스킬도 항상 표시해주세요. 그 외 experience, education 부분도 레주메 쓸 때 쓰듯이 썼습니다. certificate, project, volunteering, awards 등도 저는 다 채웠어요. 아무튼 취업하기까지 정말 오랫동안 링크드인에 시달렸네요. 거의 링크드인 알람의 노예가 된 것 같았어요. 항상 핸드폰 보다가 잡 올라왔다는 알림 뜨면 바로바로 지원하고, 커넥트 받아줬다는 알림 뜨면 바로바로 콜드 메시지 보내고, 자려다가도 수업 듣다가도 공부하다가도 링크드인 알림이 거의 최우선이었어요. 메시지 보냈을 때 답장받기도 너무 힘드니까 알림 뜨면 바로 답장하려고 노력했어요. 바로 안 잡으면 정말 다음 메시지 받기까지 다시 한 세월 걸릴 수 있거든요. 네트워킹 콜도 할 수 있으면 하고, 네트워킹 콜은 한 번 할 때마다 너무 지쳐서 나중에는 안 했지만요. 아무튼 미국에서는 단순 잡 어플라이에서 넘어 이 네트워킹 해야 하는 과정이 얼마나 에너지 소모적이고 힘들던지요. 이렇게까지 수많은 거절을 당하는 것도 한국에서는 할 수 없을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한동안 링크드인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도 화이팅입니다. 그럼 끝!